전국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왜 신용환이냐고요? 네, 박정호 앵커가 잠시 개인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자리를 꿰찬 신용환입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박정호 앵커의 잠시 개인 사정 그 기간에 번갈아 가면서 앵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궂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또 봄바람도 많이 불었고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상황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민수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한민수 TV 구독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네. 36,600명인데요. 아, 예.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같이 빌드업을 해서 아니 네. 교수님 뭐 소개가 네. 잠시 안 계시는 박정호 기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 박정호. 네.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에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저 정치, 한남동 관저 정치에서 누구는 아크로로 가서 사저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종 정치, 관저에서 관종으로 보니까 너무 빨리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안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지난주 저도 그때 본회의장 막 네. 한참 하고 본회의했을 때인데 갑자기 막 문자 왔더라고요. 기자 방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교수님? 네, 네, 네. 그 텔방 자기들 임의로 막 보도방 초대하고 예, 공보방 만들어 가지고 막 초대했죠. 네. 그래서 저 윤어게인 신당 창당하는 기자단 이렇게 방 만들고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바로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5명의 변호인 2명을 불러서 그 김계리 변호사가 네, 개몽됐다는. 예. 뭐가 개몽됩니까? 근데 그 둘 불러서 식사하고 사진 일부러 흘리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벌써부터 안 달래고 있구나. 왜냐하면 국힘당 경선 시작하자마자 막 손절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우주선 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잊혀져 가니까. 근데 저러면 저럴수록 더 구차하고 네. 추접스럽게 잊혀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구차하고 추접스럽게 잊혀질까봐 예. 그날 또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날 밤에 아마 그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 뭐 제정신 박히거나 하는 사람들 국힘당에서 얼마나 막 전화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는 하면서 또 치고 빠지기 나름대로 히트앤런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저러면 저럴수록 역사와 국민들의 죄값만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전화 피하고 이런 사람 많아서 더 안달이 나서 나를 잊지 말아요. 좀만 있으면 이제 그 어디죠 서초동 그 집에 누가 가지도 않을 겁니다. 네. 가서 사진 찍히고 밥 먹고 알려지는 게 조만간 이제 그 금기시 되는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좀 머지않았다고 봐요. 원래 옛말에도 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저 조문객이 몰리고 본인이 저기 하면 이 개미새끼 없다 뭐 이런 옛말도 그리고 있듯이 윤석열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죄명이 네.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를 법적 기소했기 공식 때문에. 용어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 검찰 본인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 그 심우정이 있는 네. 이 사람 나중에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심우정 검찰총장 있는 그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네. 때문에 거긴 저는 아무리 지금 뭐 재판 벌써 2번째 열리고 하는데 이 재판정 나와서 궤변이죠. 네. 그런 거 그거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도 다 조목조목 탄핵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죄값과 업보가 쌓일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두 번째 할 때 네. 어제는 그 영상 출입해서 처음에 이제 입장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그 뒤엔 또 많이 졸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저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출두할 때 공개하지 않았죠. 네. 야, 이게 지하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법정 안에는 아예 공개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제가 판사 다 아시니까 네. 그 재판부는
좀 이상해요. 저희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 우리 민주 시민들이 함께 꼭 지켜봐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 재판부는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왜 윤석열 앞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특혜가 생깁니까? 구멍이 생기고 오로지 윤석열 앞에 가면 그래요. 또 이전에 이제 탄핵되게 된 김건희 앞에 가면 검사들 그 서세포런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제 출장 조사를 하죠. 근데 당연하게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습니다. 다 출두하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까지 찼나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를 아예 아직도 공개를 못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선 것도 일전에 이제 이런 국민적 비판과 지적이 커지니까 이제 이번엔 수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 재판부는 뭐 경호상의 문제 이런 얘기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지금 윤석열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아크로 비슷한가요? 저도 뭐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활보를 지하로 활보라고 다닙니다. 이 지판사가 지금 46일 됐습니다. 그 구속 취소라는 사실상 그 뭡니까? 그 말이 석방이지 탈옥시킨 거 아닙니까? 46일째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막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사저 앞에 가서는 끌어안고 그게 경호입니까? 그게 신변 안전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죗값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누가 뭐 달걀 던진 일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진짜 법원의 불만이 아주 폭증했어요. 뭐냐면 고법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법원에서 받는 건데 출입자들을 다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변호인만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막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판도 늦었다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걸 지방 변호사에다가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더더군다나 다 출입증까지 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무슨 테러 위험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어차피 얼굴 밝히는데 지하로 그 마치 범죄자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로? 그럼요. 지금 보면은 이번 그 12.3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실체가 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기득권이었던 카르텔, 참 윤석열 씨가 쓴 표현입니다만은 카르텔, 이 법조, 검찰 카르텔,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으로 대변되는 이런 모피아가 이제 기재부 출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피아 카르텔. 저는 이 실체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견고하구나. 지금 보십시오. 이런 위중한 내란 사태 전 종시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의 저런 모습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모피아 카르텔 그리고 또 사법적인 검찰의 지금 검찰이 여전히 그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이제 뭐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실체는 드러나고 거기에 응당한 뭐 처벌들은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느낍니다. 아 카르텔이 이런 것들이 카르텔이구나. 저는 그 카르텔의 정점에 저는 윤석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온갖 죄악과 이런 부패의 카르텔에 또 김건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력 이익 공동체, 권력 공동체. 근데 지금 댓글에 보면 그 이렇게 합법적 탈옥을 시켜준 지기현 판사 도대체 최초 케이스를 왜 내란 우두머리 친위 쿠데타 당사자에게 최초 케이스를 계속 적용해 주냐라고 해서 지기현 탄핵하라 이런 댓글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죠.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나 우리 이런 국민들 것들 목소리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게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그 형사소송법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70년이 이어져 왔는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날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이 시간으로만 바뀌고 이렇게 그것도 교묘하게 제가 그날도 대변인 연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심우정은 그날 이 대검 지휘부 회의를 열었을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을까? 시간을 끕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카르텔이 있는 부분들이다.
판사나 이런 뭐 탄핵 얘기들 저는 우리 국민들 목소리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경청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것들은 저는 가장 큰 흐름은 좀 답답하시고 하더라도 네.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는 우리 대선 경선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저는 수치의 문제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 모두 한 분 한 분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번에 한 표라도 더 한 표라도 투표해서 우리 후보 누군지 말씀 안 드려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을 못 만든다면 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최종 목표는 대선 승리고 우리가 만드는 대통령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검토와 신중함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해 있어서 그냥 에이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세 분 중에 성함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야 뭐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대중연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땡땡 아이, 그럼요. 세분 중에 저 김씨 저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